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제 헤드앤숄더에 대한 하락분이 다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헤드앤숄더가 제가 헤드앤숄더에 이탈이 나오고 이렇게 저항을 받을 때부터 이 헤드앤숄더 크기만큼 빠진다 말씀드렸죠. 거의 15%에서 16%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헤드앤숄더 넥라인부터 16% 정도 하락을 하고 지금 약반등에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통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헤드앤숄더가 어떤 이게 하락 패턴이기 때문에 어떤 상승 하락의 힙소로 작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4시간의 큰 봉이기 때문에 큰 봉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저항에 정석적으로 저항이 나왔을 때는 이 패턴대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여기서 드렸었죠. 터치가 나왔을 때 0.73달러 부근이네요. 정석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말씀드렸는데 정석대로 움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이 구간 넥라인 부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잘 지켜보셔야겠지만 이런 중단기적인 큰 부분에서는 정석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어떤 헤드앤숄더 패턴의 이탈이 나왔을 때는 제가 그 계속 0.6달러, 0.62달러 이 사이까지는 하락이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드앤숄더의 크기가 하락분이 그 가격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흐르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헤드앤숄더가 나왔을 때 이탈이 나왔을 때는 어떤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등을 잡는 것보다 이 헤드앤숄더 하락분이 다 나온 이후에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헤드앤숄더 하락분이 다 나오고 지금 약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잠시 도미넌스 잠시 보시겠습니다. 리플 도미넌스 잠시 보시게 되면은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리플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이미 전환이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 어떤 도미넌스가 하단부에서 올라왔던 이 채널을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하락 패턴이 어떤 채널의 형태가 있을 때 돌파가 나오고 그대로 올라가면 상관없지만 굉장히 상승의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다시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하락 패턴이다. 결국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이 채널의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삼각수렴이든 어떤 추세선이든 지금 도미넌스는 하락 패턴에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넌스의 반등 시점은 2.2% 2점 초중반대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채널에서 하단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건 리플이 비트보다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다른 코인보다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다시 리플을 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리플 같은 경우는 제가 채널 돌파가 나오면서 큰 상승,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채널에 대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채널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미 하락 패턴으로 전환이 됐고 지금 리플 차트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제가 채널에 대한 지지 구간이긴 하지만은 결국에 지금 어떤 상방에서의 압력 그리고 갭매기가 끝났기 때문에 결국에 이 채널 안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미 도미너스가 선행으로 하락 패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리플 차트도 곧 다시 하락 패턴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채널 안으로 들어가면서 밑으로 강하게 흐르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아까 도미넌스가 반등 구간을 제가 2점 초중반대 말씀드렸는데 그 초중반대와 리플의 어떤 반등 구간을 본다면 저는 0.37달러 부근 480원에서 5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 차트에 대한 갭이 메꿔졌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갭이 메꿔졌다는 건 결국에 이 저점을 깨기 위한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대로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제가 이 갭이 메꿔졌을 때 이렇게 빨리 떨어져도 돼라고 생각할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일단 갭이 메꿔졌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가를 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반등 구간을 잡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도미넌스와 리플의 채널 하단부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반등 구간을 잡는다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 잠깐 보시면요. 비트가 지금 30K에서 이탈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리테스트도 나왔고요. 제가 리플도 0.7달러 위에 있을 때 0.7달러에 대한 리테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0.7달러에서 멀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0.7달러에서 거의 15% 정도 하락이 나왔죠. 지금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이 선행해서 움직였고 그 중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 구간이었던 걸 저항 구간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탈이 나오면서 그리고 리테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멀어질 거다. 30K도 멀어질 거다 말씀드렸죠. 지금 리플이 선행으로 움직였지만 비트는 아직 29K에 머물러 있죠. 곧 비트도 함께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지금 구간에서 20%는 하락을 해야 된다. 이 추세선까지 밑으로 빠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되면 리플도 동반 하락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시장이 굉장히 약한 모습이다. 결국에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리플에 대해서 0.7달러 위에 있을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비트가 아직 리플보다는 좀 늦게 움직인다. 그렇게 봐주셔야지 지지를 받는다고 저는 제 관점에서는 보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결국 리테스트가 나왔다는 건 멀어지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리플은 그대로 움직였죠.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을 지지 구간이었던 구간을 이탈시키면서 저항 구간으로 바꾸고 리테스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멀어질 확률이 높다. 이미 리플 움직였고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 장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이 봉을 물량 털기봉 그리고 어떤 상승의 속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힙소. 힙소라는 건 추세를 돌파를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 채널의 하단부를 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장기적인 어떤 하락 관점에서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이런 봉이 나와서 밑으로 깬다면 이 채널의 하단부 0.3달러 이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